아, 15주간의 대장정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방학 동안에 컴퓨터가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수리를 하고 막 포맷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 아까 수업 시간에도 막 세팅을 했던 이 프로그램이 제 사무실 컴퓨터에 세팅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새로 세팅을 새로 잡고 하니까 이제 진짜 좀 개강을 하는 기분이 드네요. 제가 비대면에서 임용되자마자 비대면 수업부터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노하우가 없었는데 몇 학기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거 제법 좀 꽤 전문적으로 세팅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 오랜만에 좀 하니까 네, 이제 좀 정신이 듭니다. 첫 번째 사전 강의로는 이제 벡터와 행렬, 매트릭스에 대해서 처음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선형대수, 우리가 영어로는 리니어 알지브라라고 하죠. 선형대수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말해서 벡터와 행렬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얘네들을 막 더하고 빼고 곱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선형대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선형대수가 왜 중요하냐면은, 특히 인공지능에서도 왜 중요하냐면은, 뭐 인공지능 알고리즘들,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나 딥러닝 알고리즘 결국에는 전부 다 수학이에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막 어떤 개념, 어떤 물리적인 개념이나 컨셉 같은 거를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하는 거는 수학이란 말이에요. 수식으로 막 전개를 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으로 옮기게 되는데, 결국에 이걸 다 기술을 하는 게 수학이고, 수학인데 그 중에서도 그 기본이 되는 변수들, 그 수식을 이루는 변수들이 결국에는 다 벡터 아니면 행렬이에요. 그 식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스칼라,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냥 뭐 실수나 정수 같은 거 하나에 해당이 되는 그냥 뭐 이런 스칼라가 아니라 전부 다 벡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벡터랑 행렬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루는 데이터들도 전부 다 벡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게 기술이 되어 있는 게 벡터 또는 행렬로 이루어져 있다.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다룰 줄 알아야지, 얘네들의 물리적인 의미 같은 거를 이해하고 있어야지 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초수학의 그 전반부를 선형대수에 할당을 한다고 했고, 그 선형대수를 시작하는 가장 첫 관문이 벡터와 행렬,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벡터가 뭐고 행렬이 뭔지 아주 간단하게 출발을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벡터. 벡터가 뭐냐? 어, 들어보신 분들 또는 뭐 어느 정도 배워보신 분들 아니면 공부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 수업에서 처음 배우게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기준을 삼기로 벡터를 이번에 처음 듣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볼게요. 벡터라는 거는 음, 앞으로 벡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랄까 의미랄까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겠지만, 일단 우리는 그 전까지 벡터를 뭐라고 다룰 거냐면은 숫자들이 리스트로 들어있는 거예요. 숫자가 여러 개 들어있어요. 숫자가 순서를 가지고 여러 개 들어있는 거를 벡터라고 해볼게요. 네. 요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벡터.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실수라고 하면은, 뭐, 1.3, 뭐, 5.7,
아니면 정수라고 하면은 뭐 5, 10, 마이너스 3 이런 거잖아요. 이게 뭐 수잖아요, 수. 근데 벡터라고 하면은 이게 여러 개가 모여 있어요. 뭐 정수들로 한번 써볼게요. 요렇게 정수가 3개 모여서 하나의 벡터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꺽쇠를 쓴 거예요. 요거는 이제 벡터라는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렇게 쓰면은 벡터입니다, 벡터. 그래서 이 벡터는 3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고, 3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각각의 값이 순서대로 정수 1, 정수 2, 정수 3 이렇게 들어있다. 또 뭐 다른 벡터 이렇게 2개의 숫자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벡터가 2개의 숫자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뭐 음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실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뭐 허수까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뭐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숫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만 숫자가 여러 개가 들어있고 그것들이 순서를 가지고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일단 출발을 해볼게요. 벡터란 무엇이다? Ordered list of numbers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출발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기호로 쓰면은 이런 기호를 쓸 거고, 거기 안에 차곡차곡차곡 숫자를 담아내면 벡터다. 그래서 이 벡터를 우리가 일단은 컬럼 벡터라고 할게요. 컬럼 벡터. 요거는 뒤에 행렬 가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컬럼이라고 하면 열이죠, 열. 우리말로 해석을 하자면 기둥이잖아요. 컬럼. 기둥이잖아요, 기둥. 그래서 이 벡터를 방금 보여드렸던,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던 이 벡터를 컬럼 벡터라고 하는 이유는 얘를 요 방향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요렇게 세로 방향으로 우리가 순서대로 숫자를 세로 방향으로 순서대로 썼어요. 그래서 얘를 컬럼 벡터라고 하는데, 그냥 벡터예요. 벡터는 벡터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벡터를 컬럼 벡터를 쓰겠다. 이렇게 세로 방향의 순서대로 쌓는 거를 우리가 기본으로 삼겠다. 컬럼 벡터를 기본으로 삼겠다. 예요. 여기 매트릭스 with only one colum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뒤에 행렬 가서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뭐 example 예를 몇 가지를 들고 있죠. 벡터의 예를 들고 있는데 2개의 엔트리를 가지고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뭐 벡터가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 뭐 2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일단 2개 엔트리를, 그 벡터 안에 들어있는 숫자를 우리가 각각의 숫자를 엔트리라고 할 거예요. 그 엔트리를 2개만 가지고 있는 벡터, 엔트리가 2개 있는 벡터, 그런 벡터를 얘를 3가지를 든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벡터를 우리가 알파벳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했어요. 첫 번째 벡터는 U, 두 번째 벡터는 V, 세 번째 벡터는 W라고 썼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노테이션, 우리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어떤 기호를 쓰는 약속이에요. 기호를 사용하는 약속을 우리가 노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강의 자료에서 딱 정해진 노테이션을 사용을 할 거예요. 정해진 노테이션을 사용할 건데, 강의 자료에서 스칼라, 벡터에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냥 숫자가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스칼라라고 하고, 숫자가 여러 개 들어있으면 벡터라고 하거든요. 스칼라는 소문자 알파벳이에요. 반대로 벡터는 어떻게 쓰냐면은 소문자 볼드체, 소문자 알파벳은 소문자 알파벳인데 볼드체를 쓸 거예요.
뭐냐면은 여기 U 보이죠? U. 이 U를 그냥 소문자로 쓸 수도 있어요. 아, 여기 요걸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W. 이 W 보시면은 얘는 볼드체죠. 볼드체. 볼드예요. 볼드가 아니라 그냥 일반이면은 요런 W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알파벳 수식이 있는데 어떤 소문자 알파벳을 썼어요. 소문자 알파벳을 썼는데 그 소문자 알파벳이 볼드체로 돼 있다. 그럼 얘는 벡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할 거예요. 약속. 이건 우리가 약속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마다 좀 쓰는 스타일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볼드체를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화살표를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모자를 씌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변수, x라는 변수가 벡터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타일을 사용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볼드체를 씁니다. 볼드체. 강의 자료에서는 그렇게 하고, 판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역시 소문자 알파벳을 쓰는데,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쓸 거예요. 이중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스칼라다 그러면 이렇게 x 소문자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벡터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x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하나 더 그을 거예요. 만약에 y라는 게 스칼라다 하면 이렇게 쓸 건데 y가 벡터면은 이렇게 쓸 거예요. z가 스칼라면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z가 벡터면은 이렇게 쓸게요. 이게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약속을 함으로써 우리가 더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뭐 A를 이렇게 쓰면은 스칼라인데 A를 이렇게 쓴다. 이게 벡터예요. 뭐 A, B, B도 쓸라나? B를 뭐 이렇게 쓴다거나 C를 이렇게 쓴다거나. 그래서 제가 판서 필기를 할 때는 이렇게 쓸 겁니다. 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문자 알파벳을 그냥 쓸 건데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씩 획을 약간 이중으로 그어서 이렇게 벡터, 내가 벡터임을 표현을 할 거예요. 나는 벡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걸로 돌아와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 U라는 벡터는 엔트리를 두 개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엔트리는 3, 두 번째 엔트리는 마이너스 1이에요. 또 V라는 애는 벡터네요. 볼드체로 쓴 걸 보니까 벡터예요. 엔트리를 두 개 가지고 있대요. 요거는 이번에는 실수죠. 보통 근데 0.2인 경우에는 이렇게 0을 생략하기도 해요. 어쨌든 첫 번째 엔트리로는 0.2, 두 번째 엔트리로는 0.3이 들어가 있어요. 요까지 이해되죠? 요 세 번째 거는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봅시다. W라는 애는 벡터예요. W라는 애는 벡터인데 이 벡터는 두 개의 엔트리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엔트리를 W1이라고 할 거고 두 번째 엔트리를 W2라고 할 거래요.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W라는 벡터가 있는데 얘가 뭐 1, 이번에 엔트리를 3개짜리를 해봅시다. 1, 2, 3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얘를 각각 우리가 W1, W2, W3라고 또 새로운 변수로 표현을 해보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때 W1이라는 스칼라는 1이 되겠죠. W2라는 스칼라는 2가 될 거고 W3이라는 스칼라는 3이 되겠죠. W라는 벡터 자체는 1, 2, 3이에요. 그쵸? W는 벡터고 W1, W2, W3는 각각 스칼라인데 얘네들이 각각이 뭐냐면은 이 W라는 벡터 안에 들어가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값을 각각 W1, W2, W3라고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값을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가 만약에 뭐 2, 5, 3이 돼요. 그럼 W1, W2, W3가 각각 여기 얘는 첫 번째 엔트리니까 2가 될 거고 얘는 두 번째 엔트리니까 얘가 될 거고 얘는 세 번째 엔트리니까 얘가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드체를 써서 벡터를 나타내는데 걔의
첫 번째 값을 이렇게 소문자, 두 번째 값을 이렇게, 세 번째 값, 뭐 이렇게 네 번째 값, 다섯 번째 값, 이렇게 좀 편의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해요. 그거를 보여준 겁니다. 얘는 벡터죠. 얘는 벡터고 얘는 스칼라예요. 아래 첨자가 붙어 있는 이유는 내가 결국 뭐예요? W 벡터의 i번째 엔트리다 라는 말이 되겠죠. 소문자 W에 아래 첨자 i를 넣어서 나는 i번째 엔트리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쓰면은 나는 첫 번째 엔트리야. 또 마찬가지로 아이고 이렇게 쓰면은 난 세 번째 엔트리야. 그거를 좀 더 일반적으로 i번째라고 쓰면은 나는 i번째 엔트리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어렵나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그래서 요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이 많네. 이렇게 R이라고 R 여기 보시면은 요런 게 있죠. 요런 거 R의 제곱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제곱은 아니에요. 제곱 거듭 제곱으로서의 그런 제곱이란 뜻은 아닌데 어쨌든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R이라고 이렇게 쓰면은 요거는 실수 전체의 집합이에요. R이라고 하면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뭐 W1이랑 W2라는 어떤 두 개의 스칼라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쓰면은 뭐냐면은 요거는 어떤 집합의 원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W1이라는 애랑 W2라는 애는 R이라는 집합에 속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R이라는 집합이 뭐예요? 실수잖아요. 실수 전체의 집합. 그러니까 요렇게 쓰는 거는 결국 이걸 풀어서 쓰면 뭐냐면은 W1과 W2는 실수다 라는 뜻이에요. W1이랑 W2는 실수라는 집합에 속하기 때문에 W1이랑 W2는 실수다. 구체적으로 어떤 값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실수는 실수다. 리얼 넘버다. 이렇게 말로 풀어서 쓸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약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도 써볼까요? W라는 벡터가 있는데 얘는 얘의 원소다 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이때 얘는 뭐냐면은 실수를 두 개 갖는 벡터들의 집합이에요. 실수로 이루어진 벡터예요. 그러니까 리얼 넘버 실수로 이루어진 벡터인데 엔트리의 개수가 두 개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쓰면은. 그래서 R이라는 집합, 실수라는 집합을 엔트리를 두 개를 쓰기 때문에 두 개 쓴다는 건 요 뜻이에요. 그래서 W라는 벡터가 실수로 이루어졌고 엔트리의 개수가 두 개인 벡터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요거고 마찬가지로 말로 풀어서 쓰면은 W라는 벡터는 실수로 이루어져 있고 엔트리가 두 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 X라는 벡터가 이렇게 쓰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쓰는 거, 간단하게 이렇게 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많은 정보를 알고 있죠. x는 뭐, x는 일단 벡터죠. x는 실수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x의 엔트리는 몇 개가 되죠? 4개가 되겠죠. 이것만으로 이미 저런 내용들을 다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x로 뭐 가능한 게 뭐가 있어요? 1, 2, 3, 4 이런 애들도 여기에 속하죠. 또 뭐 다른 뭐 또 y도 써볼까? 얘는 뭐 0.1, 3, 마이너스 2, 3.5 얘도 여기에 속하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W1이랑 W2는 리얼 넘버다. 여기 얘에 대해서 W1이랑 W2는 리얼 넘버인데, 그래서 the set of all vectors with two entry, 두 개의 엔트리로 이루어진, 엔트리를 두 개를 갖는 모든 벡터들의 집합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 그래서 이 R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리얼 넘버 전체의 집합이고, 여기 지수로 붙은 2라는 거, 여기 요거 얘가 뭘 가리킨다? 엔트리의 개수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두 개의 벡터가 주어져 있어요. 두 개의 벡터가 주어져 있고, 그거를 우리는 각각 U랑 V라고 부를 거야. 볼드체를 썼죠. U랑 V라고 쓸 거고, 얘네들은 R2에 속해. 이게 뭐예요? 실수 두 개로 이루어진 벡터. 두 개의 실수를 갖는 벡터 두 개가 있다. 벡터가 지금 두 개가 있어요. 각각의 벡터는 엔트리를 두 개를 갖죠. 그쵸?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얘를 수학적으로 쓰자면 U랑 V가 R2다. 이렇게 쓰면 돼요. 저렇게 위에 쓴 것처럼 수학적으로 쓸 수도 있고, 밑에 쓴 것처럼 문장으로 풀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여기서 좀 한 꼭지 쉬어갈 수 있겠네요. 벡터라는 게 있고, 벡터라는 거는 여러 개의 숫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것들이 순서를 가지고 있고,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요거 뭐라 그러지? 괄호를 요렇게 꺾인 괄호를 쓰고, 그리고 얘의 엔트리의 개수나 아니면 들어가 있는 숫자의 종류를 표현을 할 때, 일단 실수만 예를 들었어요. 실수만 예를 들었는데, 어쨌든 몇 개의 실수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 여기까지 한번 쉬고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은 뭐냐면은 첫 번째 벡터끼리의 덧셈, 그리고 벡터와 스칼라의 곱셈. 여러분들 수학 과목을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사실 뭐 예를 들면은 뭐 정수라는 걸 정의를 할 때도 뭐 우리가 정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냥 막 숫자를 나열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수학에서는 정수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정수의 집합을 정의를 해요. 정수의 집합을 정의를 하면서 그 집합에 속하는 원소를 우리는 정수라 부를 거다. 뭐 보통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그 집합이 갖는 속성들을 막 정의를 하고, 그리고 그 집합의 원소들끼리 뭐 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뺄 때는 어떻게 하고, 곱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막 쭉쭉쭉쭉 정리를 해 나가거든요, 사실. 그게 좀 약간
수학적으로 기술을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가고 있진 않아요.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가고 있기보다는 조금 편의와 우리는 편히 그냥 좀 쉽게 가려는, 인공지능을 위해서 그냥 수학을 좀 쉽게 가려는 것도 있고, 조금 깊이 있게 제대로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면은 거기 사이에서 지금 좀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데 좀 중간에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벡터라는 어떤 개념을 일단 정의를 했죠. 벡터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일단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벡터끼리 더하는 건 뭐야, 그리고 벡터랑 스칼라를 곱하는 건 뭐야, 이런 거를 설명하는 순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u랑 v라는 벡터가 있는데 걔네들의 덧셈을 정의를 해볼게. 요렇게 쓸 거야. 요렇게 쓸 거고, 벡터끼리의 덧셈은 그 결과도 벡터예요. 벡터끼리의 덧셈은 그 결과도 벡터가 나와요. 벡터 더하기 벡터는 벡터가 나와요. 근데 이 두 벡터는 그 엔트리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같아야 돼요. 사이즈라고 표현해도 되나? 그러니까 엔트리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 벡터가 가지고 있는 엔트리의 개수가 동일할 때만 더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벡터도 엔트리가 동일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u라는 벡터랑 v라는 벡터를 더해서 w라는 벡터를 계산을 한다고 쳐요. 그럼 얘가 만약에 엔트리가 두 개예요. 그러면 얘도 엔트리가 두 개여야 한다 예요. 얘가 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뭐 엔트리가 세 개다, 얘는 엔트리가 두 개고 얘는 엔트리가 세 개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다? 못 더한다. 더할 수 없다. 두 개의 크기라고 표현을 할게요. 두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곧 엔트리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벡터의 크기가 동일할 때만 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못 더하죠. 언제 더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더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결과도 역시 그 벡터의 크기가 2짜리인 벡터가 나와요. 엔트리가 두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개짜리 더하기 두 개짜리를 해서 두 개짜리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뭐 세 개짜리는 세 개짜리랑만 더할 수 있고, 그 결과도 세 개짜리의 벡터가 나옵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벡터와 벡터끼리의 덧셈은 이미 여기서 예를 들었지만 어떻게 하냐면은 각각의 엔트리끼리 더하면 돼요. 같은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 더해서 그 결과를 새로운 벡터로 만들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뭐 u라는 벡터가 이렇게 생겼고 v라는 벡터가 이렇게 생기면은 두 벡터의 합은 얘가 되거든요. 얘가 어떻게 구해지냐면은 첫 번째 자리끼리 더해서 첫 번째 자리에 그 결과를 넣어요.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가 있는 스칼라들 있잖아요. 우리가 스칼라의 덧셈은 알잖아요. 스칼라끼리 더하는 거 할 줄 알죠.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값들끼리 더해서 여기 넣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자리에 있는 값들끼리 더해서 여기에다 넣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더해지는 두 벡터의 크기가 같아야 되고, 그 결과로 나오는 벡터도 동일한 크기가 돼야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우리 나중에 그 본강의에서 실제로 몇 개를 더 해봅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는 벡터와 스칼라를 곱하는 거예요. 스칼라와 벡터의 곱이에요, 곱.
근데 여러분들 사실 뭐 그냥 스칼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두 배를 한다는 거는 얘가 두 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뭐 x가 3개 있다. 3x라고 하면은 x를 3번 더하는 거잖아요. 곱셈이라는 게 사실 스칼라 곱이라는 게 여기 어떤 값에다가 스칼라를 곱한다는 거는 그거를 여러 번 더하기를 반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곱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더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하기를 정의하면은 곱하기를 자연스럽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할 거예요. 요거 살려둘게요. 그래서 벡터에다가 스칼라를 곱한다는 거는 이 벡터를 요거만큼 반복해서 더해라 라는 뜻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x라는 벡터가 1, 2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두 개의 엔트리로 이루어진 벡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3x를 구하고 싶어요. 3x 뭐예요? 벡터하고 스칼라끼리 곱한 거죠. 여기 사실 실제로 곱하지만 우리가 보통 부호를 생략을 하죠. 스칼라와 벡터 사이의 곱은 부호를 따로 쓰지 않아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은 스칼라 3 곱하기 벡터 x라는 뜻이에요. 이거 사실 풀었으면은 요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3번 더하라는 소리고, 이거 사실 해보면 요거잖아요. 근데 요거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이게 3 곱하기 1, 2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거는 3 곱하기 1이랑 3 곱하기 2를 해도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앞에 3이 붙어 있으니까, 스칼라 3이 붙어 있으니까 3번 더하면 이렇게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미 덧셈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여기를 더해서 이게 나오고,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를 해서 요게 나온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사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각각의 자리에다가 얘를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 벡터는 1, 2였지만 여기에다가 3을 곱하면 뭐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3씩 각각의 자리에, 각각의 엔트리에 주어진 스칼라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얻어져요. 요거를 좀 어렵게 써볼게요. 만약에 어떤 스칼라, C라고 할까? 알파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C라는 스칼라가 있어요. 이렇게 쓰면 스칼라죠. 그리고 X라는 벡터가 있어요. 뭐 크기가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 X를 이렇게 써봅시다. X1, X2, X3라고 써봅시다. 각각에 들어가 있는 값들, 스칼라들을 각각 X1, X2, X3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CX라는 벡터와 스칼라 사이의 곱은 사실 이렇게 써도 되죠. 이렇게 써도 되죠. 이건 사실 뭐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거는 이제 여기 앞에서는 그 벡터나 스칼라에다가 특정한 값을 하나하나 넣어서 예를 든 거죠. 여기 요런 벡터를 하나 예를 들고 요런 스칼라를 하나 예를 들어서 실제로 곱하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보여줬다면, 요런 거는 여러분들 요런 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거 뭐예요? 그냥 임의의 스칼라 C 그리고 임의의 벡터 X에 대해서 두 개 사이의 곱은 요렇게 풀어서 쓸 수도 있고, 실제로 계산은 요렇게 C를 각각의 자리에다가 곱해서 새로운 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하나 예를 들고 있습니다. U라는 벡터에다가 스칼라 C를 곱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벡터가 얻어진대요. CU라는 새로운 벡터가 얻어지는데 걔는 사실 뭐다? U에 들어있는 각각의 엔트리에다가 C를 각각을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U라는 벡터가 3이랑 마이너스 1이고 스칼라 C가 5일 때 CU는 5U랑 같죠. 이거는 15 마이너스 5랑 같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속도로 가면은 일단 사전 강의에서 행렬은 못 갈 것 같은데요. 본 강의에서 행렬을 해야 될 수도 있겠네. 왜냐면은 뒤에 이제 이어서 나올 내용도 좀 제법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읽어보면은 지오메트릭 디스크립션이라고 했어요. 뭐에 대한 지오메트릭 디스크립션이냐면은 그 크기가 2짜리인 벡터들, 그쵸? R2라고 하면은 엔트리를 두 개를 갖는 벡터들이잖아요. 벡터들의 전체 집합, 모든 벡터들의 집합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지오메트릭하게 기하학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뭐 어디서는 벡터를 그렇게 배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벡터란 뭐다? 뭐 크기와 방향을 갖는 뭐다. 뭐 이렇게 배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얘기가 사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Rectangular Coordinate System in Plane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R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축을 두 개를 두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축, 두 번째 축을 둘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직교하는, 서로 직각을 이루고 있는 이렇게 두 축을 둬서 그냥 하나의 좌표 평면을 만든 거죠. 좌표 평면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점을 하나 찍을 수 있죠. 좌표 평면 상에 점을 하나 찍을 수 있어요. 이 2,2라는 게 뭐예요? 여기 첫 번째 축으로 2에 해당하는 위치, 첫 번째 축에서 2에 해당하는 위치,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값, 두 번째 축에서 2에 해당하는 또 위치, 여기 두 개가 교차하는 지점, 이 2,2라는 이 점이죠. 그쵸? 근데 우리가 이 2,2라는 이 점을 우리가 요런 하나의 벡터로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좌표 평면이니까 축이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로축, 세로축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한 축, 첫 번째 축을 우리가 이 첫 번째 축을 벡터의 첫 번째 엔트리에 대응을 시키고 여기 두 번째 축을 벡터의 두 번째 엔트리에다가 대응을 시켜요. 그러면 이 2라는 이 벡터는 이 좌표 평면상에서 여기 이 점 하나로 나타낼 수 있겠죠. 요 벡터는 여기 이 이 위치의 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3, 마이너스 1 여기가 3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에 해당되겠죠. 이 3, 마이너스 1이라는 요 점도, 이 좌표 평면에 있는 요 점도 사실은 3 마이너스 1이라는 그 두 개의 엔트리를 갖는 벡터에다가 대응을 시킬 수가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점을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던 노테이션으로 표현을 하면은 요런 벡터에다가 대응을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좌표 평면 위에 존재하는 한 점을
우리가 뭘로도 대응을 시킬 수 있냐면은 A, B라는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들 A, B라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나중에 행렬 가서 얘기할게요. 어쨌든 하나의 컬럼 벡터, 여기 들어가 있는 값을 똑같게 대응만 시키면은 이 지오메트릭한 포인트 하나를 컬럼 벡터 하나에다가 대응을 시킬 수 있다 이거죠. 그쵸?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나아가요. 요 R2라는 집합 있죠? 이게 뭐예요? 두 개의 엔트리를 갖는, 엔트리가 두 개인 모든 벡터들의 집합이에요. 그럼 이 집합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은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집합으로 볼 수도 있어요. 요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우리가 좌표 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뭐 x1, x2라고 놨어요. 여기에 뭐 이런 벡터도 있고, 요거 벡터죠, 벡터. 이 점 찍으면은 이게 벡터예요. 여기도 벡터가 있고, 여기도 벡터가 있고, 막 여기에 수많은 벡터들이 막 모여 있어요. 우리가 지금 면이잖아요. 평면이잖아요. 평면. 그러니까 수많은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될 수도 있고 면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수많은 점들이 모여서 생성하고 있는 이 평면이 사실은 R2라는 집합 자체를 그림으로 그려 놓은 거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R2라는 공간에서, 이 R2라는 평면에서, R2라는 이 평면 위에 존재하는 점 하나를 딱 뽑아내면은 요게 X라는 벡터라고 하면은 우리가 X라는 애가 R2라는 거에 속한다 라고 아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걸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R2라는 평면이 하나 존재를 하고, 거기서 점을 하나 이렇게 뽑아내는 거, 임의의 점을 하나 선택을 해내는 거, 그게 사실은 요거다, 요렇게 표현이 된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요렇게 되겠죠. 요거 본강의 때 좀 더 제대로 얘기를 해봅시다. 어렵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벡터는 좌표 공간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점에 대응이 된다. 점에 대응이 된다. 이거 나중에 머신러닝 배우러 가면은 이거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학습 데이터 같은 거 나오잖아요. 학습 데이터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입력이랑 출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입력 값들이 다 벡터예요. 벡터들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뭐 학습 데이터가 10만 개가 있다. 그러면은 입력 벡터가 10만 개 있고 그거에 출력 10만 개가 같이 딸려 있다 이거예요. 그럼 벡터가 10만 개가 있는 거죠. 그게 사실 뭐냐면 10만 개의 점이 있는 거예요. 점이 10만 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실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요게 핵심이고, 이거를 점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점 대신에 화살표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여기 도착점이 있으니까 출발점을 원점으로 고정을 시켜놓고 요 2,2라는 이 벡터를 이렇게 점으로 찍을 수도 있고 이렇게 화살표로 그릴 수도 있어요. 이제 화살표로 그리는 경우에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벡터란 뭐다? 크기와 이 벡터, 이 화살표가 향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나중에 뭐 이 벡터의 크기와 방향 같은 것도 따지긴 할 텐데, 근데 사실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에서는 화살표로 다루는 경우도 나오긴 나오겠다. 벡터를 화살표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점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두 개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나와 있죠. 벡터를 점으로 표현하는 경우, 벡터를 화살표로 표현하는 경우. 화살표나 점이나 사실 마찬가지인데, 화살표로 나타내면은 출발점이 원점이고 도착점이 아까 여기서 말한 이 점, 도착점이 여기가 되는 화살표를 하나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조금 확장을 해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이 에디션, 그러니까 벡터끼리의 썸을 말하는 거예요. 벡터끼리 더하는 거. 벡터끼리 더하는 거를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벡터끼리의 덧셈을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뭐냐면은, 이게 아마도 평행사변형을 말하는 거예요. 평행사변형. 그래서 u랑 v라는 두 개의 벡터가 포인트로, 좌표 평면 위에 포인트로 나타났어요. 여기 u가 여기고 v가 여기에요. 그럴 때 이렇게 주어졌을 때 u 더하기 v는 뭐냐면은 여기 원점, 그리고 u점, v점, 이렇게 세 점이 주어지면은 우리가 평행사변형을 하나 그릴 수 있잖아요. 그쵸? 평행사변형 하나 그려서 여기 이 마지막 저 끝에 있는 저 점, 이 점은 곧 벡터잖아요. u 더하기 v라는 벡터는 사실 여기에 위치를 한다 이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u라는 벡터가 1, 1이라고 합시다. v라는 벡터가 1, 0이라고 합시다. 그럼 u 더하기 v라는 새로운 벡터를 우리가 하나 계산을 할 수 있죠. 우리 계산할 수 있어요. 앞에서 배운 건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하학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이거예요. x1이라는 축과 x2라는 축을 그려놓고 u는 여기죠. 여기 1,1이니까 u는 여기에요. v는 어디에요? 여기에요. v는 여기에요. 그러면 우리는 원점 u, v를 이용을 해서 요렇게 하나 그릴 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뭐다? u 더하기 v다. 이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2,1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표현도 하죠. 여기 u라는 벡터가 여기, 화살표가 여기 있죠. u라는 벡터가 여기고 또 v라는 벡터가 요거였잖아요. 화살표로 요거였는데 요 빨간 화살표를 그대로 여기다가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u를 시작점으로 해서 v만큼 옮기는 거예요. 벡터를. 그러면 새로운 화살표는 요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이렇게 u 더하기 v를 해서 u 더하기 v라는 새로운 벡터를 만든다. 화살표를 이용을 하면은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덧셈을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사실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우리가 벡터라는 걸 배울 때 사실 주로 많이 다루는 게 뭐냐면은 R2나 R3를 많이 다뤄요. 주로. 왜냐면 시각화가 가능해서. 왜냐면 R2에 있는 벡터들은 우리가 좌표 평면에 점으로 딱 찍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점으로 딱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막 화살표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더하는 것도 보여주고 그랬어요. R2는 시각화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R3도 시각화를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X1이랑 이렇게 X2랑 이렇게 수직하게 그리고 이렇게 X3를 그려서 이렇게 3차원으로 어떤, 이번엔 평면이 아니라 3차원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 3차원 상의 점을 찍으면은 요렇게 3차원 벡터를 이렇게 시각화를 해서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벡터를 배울 때
2차원이나 3차원만 배워요. 2차원이나 3차원을 예로 들어서 배워요. 그런데 사실 벡터라는 거는 2차원 또는 3차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같은 거 배우면은 그 더 큰 벡터가 훨씬 많이 나와요. 그냥 뭐 크기가 2짜리, 3짜리, 인 이런 벡터는 별로 볼 일이 없어요. 실제 데이터에서 별로 볼 일이 없어요. 보통 데이터라고 하면은 뭐 엔트리가 수십 개 아니면 수백 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벡터들은 막 이런 벡터, 이런 벡터, 뭐 이런 벡터들이 나와요. 실제로 우리가 다루는 벡터들은 뭐 엔트리가 10개, 100개, 1000개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것들도 사실은 벡터예요. 그 엔트리의 개수가 다를 뿐이지 이 벡터가 가지고 있는 숫자의 개수가 다를 뿐이지 사실은 다 벡터예요. 벡터. 그렇기 때문에 더하기, 방금 배웠던 더하기를 요런 데서만, 요런 벡터들만 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런 벡터들도 더하기가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스칼라 곱도 가능해요. 그쵸?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거를 뭐 2차원이나 3차원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0차원, 100차원, 1000차원에 적용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거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주로 배울 때는 시각화가 쉽기 때문에 주로 이런 애들만 배우는데 실제로 다루는 건 이런 애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벡터끼리의 덧셈을 2차원에서만 예를 들었지만 사실 이거를 3차원으로 확장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만 그림으로 그리기 어렵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어떻게 공간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뭐 4차원의 벡터 공간, 5차원의 벡터 공간 다 존재할 수 있고 다 존재하고 다만 우리가 상상을 못할 뿐이에요. 머릿속에 시각화를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2차원에서 3차원만 가는 것도 사실 이 평면이었던 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공간으로 바뀔 뿐이에요. 그래서 3차원 엔트리가 3개 들어있는 벡터는 사실 기하학적으로는 3디멘션에 있는 포인트로 나타낼 수 있겠죠. 아까는 평면이었던 거를 이렇게 공간으로 바꾸면은 3차원 벡터를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쵸? 마찬가지로 그냥 이번에는 그 벡터의 크기를 명시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변수를 둔 거예요. 스몰 n, 소문자 n을 써서 어떤 포지티브 인티저라고 하면 정수죠, 정수. 그러니까 양의 정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의 정수 n, 스몰 n을 써서 이렇게 n 차원의 벡터도 그냥 표현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뭐예요, 그냥? 값이 n개가 들어있는 거일 뿐이에요. 얘도 그냥 벡터예요. u라는 벡터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엔트리가 다만 n개가 들어있을 뿐이에요. 더하기도 가능해요. 스칼라 곱도 가능해요. 뭐 할 수만 있으면 좌표 공간의 표현도 가능해요. 다만 우리가 그릴 수 없을 뿐이지. n개의 리얼 넘버로 이루어진 벡터 Rn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전 강의 마무리는 요 2페이지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n차원에 속하는 벡터, 엔트리를 스몰 n개 갖는 벡터, 걔네들의 뭐 여러가지 그 대수적인 프로퍼티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 u랑 v랑 w는 벡터고 c랑 d는 스칼라예요. 그때 두 벡터끼리의 더하기는 순서를 바꿔도 동일하다. 두 벡터를 더하는 건 요렇게 더하나 요렇게 더하나 그 결과는 동일하다. 그렇겠죠. 그리고 뭐 먼저 더한 다음에 뒤에 걸 더하나 뒤에 것부터 더한 다음에 앞에 걸 더하나 동일하고
요 0, 0이라고 쓴 게 우리가 지금 이 0도 여러분들 0, 요 0도 우리가 그냥 0이 아니라 이렇게 볼드체 0을 썼어요. 그럼 얘는 0 벡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 벡터는 뭐예요? 0으로 가득 차 있는 벡터. 뭐 0의 개수는 그때그때 그냥 적당히 맞춰주면 되겠죠. 우리 알겠죠?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그 U가 가지고 있는 엔트리만큼 0을 가지고 있는 0 벡터가 되겠죠. 근데 그런 0 벡터는 앞에서 더하나 뒤에서 더하나 어차피 그냥 U가 그대로 나올 거고, 이렇게 마이너스 U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더하면은 0 벡터가 나오죠. 이것도 뭐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더하기를 한 거에다가 스칼라 곱을 하는 거는 우리 이거 뭐라 그러지? 분배라고 하나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U에다가도 C 배를 하고 V에다가도 C 배를 한 다음에 그것들을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더하고 나서 곱하나 각각을 곱한 다음에 더하나 그 결과는 동일하다.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고, 뭐 스칼라 곱을 뭐 먼저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고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 우리가 벡터랑 스칼라가 막 섞여 있는 계산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그 본 강의에서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제로 벡터는 뭐 얘기했으니까 여기 뭐 나와 있죠. 제로 벡터는 뭐다? 모든 엔트리가 다 0인 경우를 우리가 제로 벡터라고 하고 이렇게 씁니다. 볼드체죠. 볼드체 0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0은 스칼라 0이에요. 요거는 벡터예요. 두 개를 구분했기 때문에 이렇게 볼드체 0으로 쓴 겁니다. 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행렬 부분이랑 뭐 몇 가지 예랑은 본 강의에서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첫 번째 사전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